안녕하십니까. KBS 열린토론 배종찬입니다. 어제 단행된 검사장 인사는 제가 이에 대해서 더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인사는 인사이고 수사는 수사입니다. 검찰총장과는 협의를 다 했습니다. 그러면 시기를 언제 해달라고 하는 부분이 있었다고 하면 그 내용대로 다 받아들여야만 인사를 할 수 있는 겁니까? 그렇지는 않지 않습니까? 이 인사를 함으로써 그 수사가 끝이 났나요? 아니지 않습니까? 수사는 수사대로 진행될 겁니다. 인사와 관계없이 저희가 해야 할 일은 그 법과 원칙에 따라서 제대로 잘 진행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수사에 필요한 충분한 조치들은 취할 생각입니다. 어떻게 들으셨는지요? 지난 13일 법무부가 고위검사급 인사를 단행했습니다. 이에 대한 이원석 검찰총장, 박성재 법무부 장관, 이창수 신임 서울중앙지검장의 입장을 차례로 들어봤습니다. 이원석 검찰총장이 김건희 여사 명품백 수수와 관련해 신속 수사를 언급한 이유, 김 여사 의혹 수사의 지휘 라인이 달라지는 인사가 단행됐고요. 이를 두고 방탄용 인사다라는 쪽과 정기 인사였다. 수사는 수사대로 진행되는데 방탄이 될 수 없다는 의견이 맞서고 있습니다. 오늘 열린 토론은 검사 인사와 특검 정부에 대해 짚어보고요. 22대 첫 국회의장의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선출됐습니다. 대이변이라는 평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와 관련해서도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KBS 열린 토론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치열한 토론 속에서 더 나은 세상을 찾아갑니다. 올바른 세상을 만드는 첫걸음. 평일 저녁 7시 20분 KBS 열린토론. 오늘 출연한 논객분들 소개합니다. 정광재 국민의힘 대변인 나오셨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정광재입니다. 국민의힘 법률위원입니다. 강전애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강전애 변호사입니다. 네, 맥정치사회연구 소장이시고요. 서용주 전 더불어민주당 상근 부대변인 함께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맥소장 서용주입니다. 네, 더불어민주당 정책위 부위원장이시죠. 이승훈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열린 토론은 시민분들과 함께합니다. 문자로 참여하실 분은 샵 9730으로 의견 남겨주시고요. 단문 50원, 장문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붙습니다. KBS 모바일 콩과 유튜브를 통해서도 무료로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KBS 1라디오의 모든 프로그램은 유튜브에서도 함께 하실 수 있으니까요. 들어와 주시고 많이 들어와 주시고 구독 꾹 눌러주시고 좋아요도 보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어제 오늘 가장 뜨거운 뉴스가 바로 이 검찰 인사와 관련된 내용입니다. 오늘 박성재 장관이 이 부분에 대한 질문을 받고 이 총장과 다 협의가 됐다. 시기를 언제 해달라는 부분이 있었다면 그 내용을 다 받아들여야만 인사를 할 수 있는 것이냐라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자, 우선 이 검찰 전격 인사 단행과 관련해서 정광재 대변인 어떻게 보십니까? 인사는 인사고 수사는 수사다. 이런 말씀을 하셨잖아요. 예. 오늘 이 법무부 장관과 이원석 검찰총장의 얘기를 들으면서 저는 법무장관은 법무장관이고 검찰총장은 검찰총장이다. 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새로운 신조어인가요? 네. 그러니까 인사는 사실 인사권자의 몫이잖아요. 그리고 인사에 100% 만족하는 사람, 아무리 검찰총장이라고 하더라도 검찰총장의 이 의지를 100% 반영하는 인사 생각하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인내할 수 없는 수준의 인사였다면 이원석 검찰총장이 검찰총장직 버리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정도 인사는 충분히 있을 수준의 인사였다고 생각하고 있는 거고요. 이견은 있었다. 네, 당에서 검찰 인사와 관련해 갖고 이렇다 저렇다 얘기를 할 수는 없겠지만 이 검찰 내에서도 이것이 아주 비정상적인 인사였다. 아니면은 시기와 관련해서도 예상하기 어려운 것이었다. 이렇게 말하는 분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분도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강전애 변호사가 좀 이어서 여쭤보겠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이제 검찰 차원에서 이제 질문이니까
그래도 이원석 검찰총장의 뭐 7초간의 침묵, 인사는 인사고 수사는 수사다 이런 좀 선문답 내용이 안 나오더라도 하루 이틀 더 박 장관이 법무부 장관이 뭐 설득을 하는 것은 가능할 수 없었나요? 여기에 대해서 이제 오늘 제가 변호사로서 방송에 나왔으니까 검찰청법 규정을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검찰청법에서 이렇게 검사의 임명 및 보직에 대해서 34조에서 규정을 하고 있는데요. 검사의 임명과 보직은 법무부 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한다. 이 경우 법무부 장관은 검찰총장의 의견을 들어 검사의 보직을 제청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법무부 장관은 대통령에게 이 인사와 관련해서 제청을 하기 전에 검찰총장의 의견을 듣게 되어 있거든요. 의견을 듣는다는 것이 무슨 뜻인가? 이 의견을 단순히 청취하면 되는 것인가? 아니면은 협의 혹은 합의에까지 이르러야 하는가? 거기에 대해 서로가 좀 생각이 다른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일단 언론의 보도를 보면은 이원석 검찰총장과 박성재 장관이 이 인사가 나기 전에 만났던 것은 사실이고 이 인사에 대해서 의견을 나눴고 다만 여기에 대해서 검찰총장에서는 인사를 좀 미뤄달라라는 의견을 제시를 했다라고 하고 있잖아요. 오늘 검찰총장이 한 이야기 시기를 언제 해달라는 부분이 있었다면 그 내용을 다 받아들여야만 인사할 수 있나? 이렇게 반문을 한 내용은 사실은 법상으로는 법무부 장관이 이 제청 과정에 있어서 어떤 검찰총장에게 합의를 한다거나 구체적인 내용들을 꼭 받아들여야 되는 부분은 아닌 것이거든요. 알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이제 이원석 검찰총장이 말씀하신 7초의 침묵이라는 것을 서로 간에 합의에까지 이르지는 못했다라는 부분에 있어서는 명확한 증거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검찰총장의 의견은 그렇다 하지만 법무부 장관이 꼭 그것을 수용하거나 그렇죠. 또 그 수용한 이후에 결정을 해야 될 사안은 아니다 이런 말씀이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차례대로 여쭤보겠습니다. 먼저 법조인인 이성훈 변호사가 보기에는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이원석 총장이 말은 하고 싶고 용기는 없고 그래서 침묵으로 체면을 챙겼다. 이렇게 생각돼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잘못된 인사인 줄은 너무 잘 아는데 지금 국민들이 납득할 수 없는 인사라는 것도 알고 김건희 여사에 대한 방탄이라는 것도 아는데 이걸 그대로 수긍하자니 총장으로서 체면이 안 서는 거잖아요. 그거 한 4개월 있으면 그만둬야 되는데 체면용으로 한 7초간 침묵으로서 좀 항의 의사표시를 대통령실이 한 거 아닌가. 그래서 좀 체면을 세우려면 말을 좀 제대로 했더라면 더 좋지 않았을까. 그리고 과거 윤석열 대통령과 추미애 장관이 싸울 때도 결국에는 검찰총장 패싱했다고 계속 말을 했잖아요. 그리고 조국 전 장관에 대해서도 조국의 적은 조국이다. 라고 말을 했었는데 지금 윤석열 대통령의 적은 윤석열 대통령의 과거 발언과 행동이 되고 있지 않나 싶고요. 지금 이번 인사는 김건희 여사에 대한 방탄과 이재명 대표에 대한 수사가 제대로 되고 있지 않으니까 더 제쳐가는 정도 수준의 인사라고 보여지고요. 국민들의 뜻과는 굉장히 멀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손주 소장님 이렇게 이제 다양한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특히 중요한 것은 김건희 여사를 수사하고 있던 수사 라인이 바뀌는 거라서 이게 자칫 수사에 차질을 빚는 거 아니냐. 이 부분에 유독 이제 이원석 총장이 검찰총장이 좀 신경을 쓰는 발언이 나오고 있습니다. 인사는 인사고 수사는 수사다. 어느 검사장이 오더라도 수사팀과 뜻을 모아서 일체의 다른 고려 없이 오로지 증거와 법리에 따라서 원칙대로 수사한다. 차질이 없다라는 것을 강조하는 것인가요? 아니면 다른 의미로 뭐 담고 있다고 봐야 될까요? 그러니까 첫 번째 보면은 의견이 분분한 이유는 이원석 검찰총장이 굉장히 영리한 대응을 했어요. 이번 인사에 대해서 백지수표를 던졌죠. 7초의 침묵은 백지수표 같은 겁니다. 다양한 의견이 있을 수 있어요. 이번 인사는 뭐다, 얼마짜리다라고 했을 때는 그거의 진위만 따질 것인데 검찰총장이 누가 보더라도 부당한 인사인데 수사 중에 권력범죄를 수사하고 있는데 수사팀을 교체한 거예요. 이건 거의 직권남용에 가까운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에 대해서 검찰총장이 7초의 침묵을 했다. 일단 깊게 울분을 눌러놓고 나서 자 나머지는 국민 판단에 맡기겠다. 저는 그 생각인 것 같고요. 두 번째 저는 이제 법률가들께서 얘기하셨잖아요. 뭐 검찰청법에 검찰총장의 의견을 듣고 법무장관이 결정하는 것이 결국에는 대통령이 사인하는 거 아니냐. 이게 법대로 한 건데 뭐가 문제냐 이 얘기거든요. 그런데 국민적 시각에서 보시면 이거예요. 국민들은
이쯤 되면 막 나가자는 거 아니냐 대통령께서. 뭐냐면 본인에 대한 수사를 개입한 거와 동일선상에 본인의 배우자의 수사 아닙니까? 본인의 배우자에 대한 김건희 여사 명품백과 주가 조작에 대해서 수사를 하겠다고 국민한테 밝힌 지 얼마 되지도 않아서 민정수석을 만들어서 법무장관을 통해서 인사를 강행해버렸어요. 결국에는 송경호 수사팀을 날려버린 거 아닙니까? 그럼 수사에 차질이 없겠어요? 뭐 나머지는 뭐 수사에 차질 없도록 하겠다 하는데 수사에 차질 벌써 생겨요. 최재형 목사 불러다가 조사했잖아요. 그 다음 누굽니까? 다음은 김건희 여사 차례였어요. 그런데 네. 인사가 안 나면은 못 부르잖아요. 그러면 차일피일 몇 달이라도 며칠이라도 미뤄주는 것입니다. 결국에는 이런 부분의 수사 차질들을 국민들은 봤을 때는요. 야, 대통령께서 배우자 보호하려고 방탄 인사했다. 그래서 결국에는 특검을 초래하는구나. 그래서 저는 특검 초래형 인사 그리고 영원히 기억될 것이고요. 예전 2019년도인가 보수 쪽 농객께서 이런 얘기를 했죠. 권력범죄를 수사하는 팀을 교체하는 것은 명백한 직권남용이다. 그러니까 직권남용 인사교체를 하셨다. 예. 그래 봅니다. 자, 정광재 대변인께 이걸 좀 여쭤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계속 그런 우려 때문에 인사가 또 단행됐기 때문에 수사 라인이 바뀌니까 당연히 이제 그렇게 또 의심을 하게 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박성재 법무부 장관도 질문을 받은 겁니다. 그래서 이제 밝힌 것이 대통령 개입설. 그래서 이제 김건희 여사의 수사를 뭔가 좀 차질을 빚게 만들려고 하는 의도가 있는 거 아니냐라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는 질문에 대해서 그건 장관을 무시하는 것 같다. 그렇지 않다. 이건 정기적인 인사다. 자라고 이제 밝히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유독 왜 이원석 검찰총장의 태도 때문에 자꾸 이제 논란이 또 되고 있거든요. 그 부분은 어떻게 해석을 하십니까? 뭐 세 분 다 비슷한 말씀하신 것 같은데 인사 과정에 대한 불만이나 뭐 내용에 대한 불만이 일부 이원석 검찰총장의 태도에서 숨어 있었다라고 보는 것은 뭐 전 국민이 인식을 같이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법무장관이 얘기하신 것처럼 장관을 무시하는 것 같다라고 얘기했잖아요. 인사권 아까 뭐 직권남용이라고 하셨지만 인사권을 갖고 있는 사람이 인사권을 행사하는데 직권남용이라고 보긴 저는 어렵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지금 이번 그 검찰 인사 교체에 따라서 김건희 여사를 둘러싼 국민적 관심이 오히려 더 증폭됐다고 많은 민주당 지지자분들이나 민주당 분들이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 그렇게 국민적 관심이 높아진 사안에 대해서 검찰이 글쎄요, 뭐 봐주기식 수사를 할 수 있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요. 이 이원석 검찰총장이 얘기한 것처럼 증거와 법리에 따라서 원칙대로 수사하겠다라는 얘기를 잠시라도 시간을 갖고 두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번 해당 사안, 특히 이 디올백 관련한 사안과 명품백 수수. 이것은 해당 사안이 복잡하지도 않고요. 관련한 사람들도 많지 않기 때문에 불과 뭐 두 분 법조인이지만 한두 달 정도만 시간을 주면 충분히 어떤 실체적 진실도 나올 수 있는 사안이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자꾸 민주당에서 특검 가자고 하는 것 자체가 정쟁용이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 당 지지자들이나 국민들도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많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조금 말씀드리면은 저는 약간 다르게 보는데요. 이번 인사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수사의 속도를 높이기 위한 인사가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원석 검찰총장과 그리고 송경호 이제는 부산고검장인데 기존의 서울중앙지검장 이 체제에서 조사를 하고 있을 때 김건희 여사의 그 명품백 의혹 뭐 이런 부분들도 있지만 사실은 이 이전에 이미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관련 의혹들이 있었거든요. 근데 이것을 서울중앙지검에서 지금 2년 동안 들고 있는 거예요. 이거를 뭐 무혐의 처분을 한 것도 아니고 기소를 한 것도 아니고 그런데 관련자인 권오수 씨 같은 경우에는 이미 뭐 1심 형이 나오고 이러고 있지 않습니까? 민주당에서 여기에 대해 특검을 하자. 왜 수사가 이렇게 미진하냐. 이러한 이야기들을 하는 것이 일부 이해가 되는 부분이 있다는 것이죠. 이것이 왜 지금 물론 검찰에서는 대외적으로 꼭 사람을 소환하는 것만이 조사 방식은 아닙니다. 뭐 자료 같은 것을 보고 그럴 수도 있겠지만 국민들께서 많이 의문을 갖고 계신 부분이 있는 거죠.
거죠. 그래서 오히려 이 부분에 대해서 김건희 여사의 최근에 이제 불거진 명품백 의혹뿐만이 아니라 전체적인 수사 속도를 높이는 부분이 필요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원석 검찰총장이 본인 임기 9월까지인데 그때까지 이재명 대표의 대북 송금 의혹에 대해서도 수사를 마무리하겠다라고 했어요. 이것은 수원지검에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수원지검에서도 이재명 대표 지금 공범으로 지목되고 있는 이화영 전 부지사 같은 경우에는 6월 7일에 이제 1심 판결이 나오게 되잖아요. 근데 이재명 대표 역시 기소가 안 되어 있어요. 그리고 그 김혜경 씨, 그 배우자 김혜경 씨의 경기도 법인카드 유용 의혹에 대해서도 그 부분도 정리가 되고 있지 않은 부분입니다. 그렇다면 결과적으로 민주당과 지금 국민의힘 쪽에서 서로 간의 수사 과정이 있는 것들이 정리가 되고 있지 않은 것에 대해서 빨리 여기에 대해 정리를 해야 된다라는 의미에서 이번에 검사장들 인사를 단행한 것이 아닌가 그렇게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야기를 조금 좁혀서 가겠습니다. 이게 넓히면 또 우리가 하려고 했던 논의하려는 내용과 좀 다른 성격이라서 방금 전에 이제 강선혜 변호사는 수사 속도를 높이기 위해서 인사를 단행했다. 자, 이성우 변호사는 그런다면 좀 분석적 답변을 해주셔야 될 부분이 왜 그러면 이 시기였느냐라고 보시는지 또 이창수 신임 서울중앙지검장이 밝히기는 김 여사 수사를 법과 원칙에 따라 제대로 진행하겠다. 이 의미가 또 이창수 지검장으로 변경된 이유가 속도를 더 높일 수 있기 때문에 변경이 됐다고 봐야 되는지 어떻게 보십니까? 뭐 인사는 그냥 인사 발령하면 되는 거잖아요. 근데 수사라고 하는 것은 사람이 하는 건데 그 사람이 기록도 많이 보고 사람도 조사하고 여러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지금 검찰총장이 수사의 속도를 올린다고 엄중하게 수사하겠다고 하자마자 인사가 났다라고 하는 것은 그 수사하는 사람들 지휘부를 다 보내버린 거잖아요. 그럼 당연히 수사의 속도가 있을 수가 없겠죠. 그리고 이제 차후에 부장검사까지 인사발령을 해서 다 보내버린다라고 한다면 사실상 수사 지휘 라인뿐만 아니라 수사하는 검사들까지도 많이 옮긴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수사가 지연될 수밖에 없죠. 그리고 수사가 뭐 솔직히 수사 금방 할 수 있죠. 부정청탁금지법 사건. 뭐 이거 한 1, 2주만 할 수 있지 않을까요? 근데 왜 지금까지 수사를 안 했을까? 그건 총선 이후로 미루고 싶었을 거예요. 총선 전에 무혐의 처분을 하면 대통령의 부인이 명품백을 받고 다른 사람들도 뭐 줄 서 있었다 이런 얘기까지 나왔는데 이게 무혐의 처분이 나면 국민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법감정이 나쁠 거잖아요. 그러니까 기다렸던 것이고 도이치모터스 수사도 공범자들 다 1심 판결 받고 2심 판결 선고가 남았는데 김건희 여사 금방 수사 끝낼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지고 있었던 것도 마찬가지로 총선 이후로 미뤄서 국민의힘의 선거에 도움이 되고자 하는 이원석 검찰총장과 지휘부의 생각이었을 것이다. 그런데 총선 결과 패배로 나오니까 송경호 중앙지검장과 검찰총장이 이제는 국민 눈치 좀 보자. 빨리 신속하게 뭐 유죄가 됐든 무죄가 됐든 기소를 하든 무혐의를 만들든 빨리 끝내려고 했는데 대통령은 그걸 못마땅한 거죠. 김건희 여사를 감히 소환해? 라고 해서 아마 여기에 대해서 대노하셔서 이런 인사를 한 게 아닌가. 결국에는 수사는 지연될 수밖에 없고 도이치모터스 수사도 아마도 그 항소심 선고가 올 여름 정도 날 것 같은데 그때까지 수사를 지연하려고 하는 의도가 아닌가. 이게 좀 구체적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이거 혹시 기회가 오면 얘기하겠는데요. 자, 이건 이 대목에서 조금 정리를 해보면 이성훈 변호사의 설명은 기존의 수사 라인에게 좀 더 박차를 가해라. 빨리빨리 수사를 해라. 또 이원석 검찰총장이 신속한 수사를 하겠다고 천명을 한 것도 있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라인을 교체한 것은 김건희 여사의 소환 조사와 맞물리는 거 아니냐. 서영주 소장은 어떻게 보십니까? 꼭 소환 조사를 해야 되는 겁니까? 아니면 소환이 이렇게 중요한 기준이 되는 이유는 뭡니까? 아니 얘기를 했으니까요. 대면 조사하겠다고요. 소환은 그거는 이제 이원석 총장 얘기한 거 송경호 지검장이 얘기했던 거예요. 그 얘기가 영린을 건드린 겁니다. 그러니까 늘 했듯이 수사도 안 하고 서면 조사하면 되는데 감히 내 배우자를 대면 조사하겠다는 거야. 저는 이런 부분들이 이번 인사의 배경이 됐을 거라고 충분히 보고요. 저는 이제 그거예요. 다른 거 다 떠나서
이원석 총장이 국민들 앞에서 서서 얘기했습니다. 대검 출근하면서 이번 이 수사 5월 2일 날 얘기했죠. 이거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 신속하게 수사팀 해서 5월 말까지 털겠다. 국민한테 천명한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무슨 얘기를 했겠어요? 5월 말까지 시간 달라는 소리잖아요. 법무부 장관 만나서 다른 얘기 했겠어요? 인사 누구 빼고 내 사람 심어달라는 소리 안 했을 거예요. 5월 말까지 수사해서 털 건데 왜 지금 하십니까? 당연한 얘기 아닙니까? 그런데 법무부 장관이 그 의견은 안 듣겠어. 대통령께서 빨리 하래. 근데 상식적으로는 5월 말이잖아요. 근데 결국에는 김건희 여사의 소환 한 꼭지가 남아있는 상황에서 인사를 했다는 자체가 결국에는 어떤 말로도 변명이 안 된다. 제가 대변인 볼 때는 김건희 여사의 소환 여부가 아주 결정적이었다라고 해석을 하는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시는지. 그게 확인된 내용인가요? 그냥 그렇게 보도된 거죠. 예. 그러나 이 관련해서 소환 조사가 꼭 필요한가에 대한 부분은 우리 사회가 한번 좀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고 소환이 생각합니다. 아니라 대면 조사라고 했죠. 거기 이제 공개일지 부분 정광재 대변인이 이야기를 마무리하고 서영주 소장으로 가겠습니다. 그래서 왜 그러냐면 지난번에 봤던 것처럼 이 소환 조사라든가 뭐 어떤 사람을 그 포토라인에 세워서 뭐 공개적인 망신 주기식의 수사가 우리 대한민국 사회가 건전한 사회로 발전하는 데서 얼마나 도움이 되느냐. 그 관련해 갖고 지난번에 조국 법무장관 시절에 피의자 포토라인에 세우고 이런 거 안 하기로 했었던 거잖아요. 근데 또 김건희 여사라는 대통령 여사의 그 부인이라는 특수성 때문에 반드시 포토라인에 세워야 된다. 이거 일종의 뭐 마녀 사냥식 재판이 저는 뭐 우리 사회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러나 뭐 대면 조사와 관련해서는 그게 검찰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면 할 수도 있겠죠. 그러나 과거처럼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 관련처럼 이 사안이 그렇게 복잡한 내용이 아니고 지금 소환 조사를 받고 있는 최재형 목사라든가 이제 서울의 소리 백은종 대표인가요? 이런 분들의 그 소환 조사로도 충분히 실체적 진실에 가까이 간다면 서면 조사로도 가름할 수 있는 거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는데요. 아니 잠깐만요. 저도 얘기를 좀 할 기회가 제가 짧게 하려고 그러는데 그러니까 좋아요. 그 포토라인 세우는 거 별로 좋지 않다. 서면 조사하는 게 어떠겠냐. 김건희 여사 대통령 배우자니까 그래도 좀 망신 주기 아니냐. 그러면은 뭐 이재명 대표, 김혜경 씨, 김혜경 여사, 최재형 목사 그분들의 인격과 뭐 무슨 명예가 없습니까? 그런 논리라면 법은 누구에게나 평등해야 돼요. 포토라인 세울 것 같으면 세우고 안 세울 것 같으면 다 세우지 말고 해야 되는데 중요한 건 그겁니다. 서면이 아니라 송경호 수사팀이 대면 조사를 하겠다는 검찰을 부르겠다는 소리잖아요. 김건희 여사를. 저는 이게 결정적으로 작용했다고 보는 것이고 그러지 않고서는 법무부 장관이 검찰총장과 인사 논의를 할 때 5월 말까지면 솔직히 보름만 기다려주면 되는 거거든요. 일찍 하나 늦게 하나 15일 못 기다려줍니까? 나머지 이원석 총장이 그걸 못 털면 그때 가서 당신들이 수사하기는 못 털었으니까 인사하겠소 하면 되잖아요. 상식적이지 않아요. 자, 서영주 소장은 김건희 여사 소환 부분이 영린을 건드렸고 그래서 검찰 인사가 단행됐다 이렇게 해석하는데 강 변호사는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기본적으로는 수사의 속도를 높이기 위한 인사다. 기존의 송경호 지검장 시절에 수사가 너무 지지부진했다라는 그 반성적 고려가 있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김건희 여사의 소환 조사와 관련해서 저는 어느 정도는 필요하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은 기본적으로는 일단 소환 조사가 필요할 수 있다. 왜냐하면 최재형 목사가 이미 조사를 받았는데 이 사람이 하는 얘기가 일단은 뭐 검찰에서 원본 파일을 지금 찾아보고 있다라고 하는데 김건희 여사가 이렇게 주장하는 내용과 굉장히 많이 다를 수 있습니다. 그렇다라면 서면 조사만으로는 사실은 조금 어려울 수 있거든요. 일단 먼저 나온 그 최재형 목사의 진술을 토대로 해서 질문지를 작성을 해서 김건희 여사에게 보내야 되는데 거기에 대해 얼만큼 구체적인 내용이 들어올지도 모르는 것이고 그리고 사실은 조사 과정에서는 이 상대방이 피의자가 답변을 하는 태도라든지 표정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모두가 다 이제 수사관의 입장에서는 기억으로 다 남게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뭐 엄청나게 복잡한 사건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기본적으로 우리 국민들이 이런 사건들이 있었을 때는 기본
소환된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우리 일반 국민 중에 서면으로 조사받는 사람은 실질적으로 거의 보기가 어렵습니다. 이러한 부분들을 저는 오히려 보여줘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번 수사팀에서 필요하다면 소환 조사를 하고, 그러니까 저는 이번에 특히 청탁금지법 같은 경우에는 법조계에서 배우자에 대한 처벌 조항이 없기 때문에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 무혐의가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는 게 거의 중론이거든요. 그렇다면 무혐의가 나온다는 것에 대해 국민들께서 지금 이미 언론에 많이 보도돼서 알고 계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적 감정으로는 여기에 대해서 조금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들이 있는 거예요. 그런 상황에서 서면 조사까지 한다? 저는 김건희 여사가 피의자이기도 하지만 대통령의 아내이지 않습니까? 본인도 정치인이라고 생각을 해야 된다고 봐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는 지금 이번에 들어온 수사팀들이 본인들이 어떠한 김건희 여사를 방탄을 한다든지 다른 이유로 인해서 이 인사가 됐다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라도 이런 부분이 필요하다. 짧게 정강재 대변인 이야기 듣고 바로 이승훈 변호사로 넘어가겠습니다. 뭐 관련해서 한 말씀만 더 하자면 검찰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면 대면 조사든 소환 조사든 반드시 필요한 거죠. 그래 검찰 수사를 좀 기다려보면 되는데 지금 민주당이나 아니면 뭐 이런 얘기를 하는 분들이 지나치게 앞서 나가는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기다려보면 되는 거 아닙니까? 저도 국민의힘의 뭐 대변인으로서 이 부분에 대해서 명명백백하게 좀 빨리빨리 법적인 판단이 마무리됐으면 하는 바람을 갖고 있습니다. 이승훈 변호사께 그러면 여쭤보면 하시고 싶은 말씀하시고요. 뭐 소환이 굉장히 이제 지금 중요한 검찰 인사 단행에 대한 키워드가 됐고, 그다음에 이제 특검법도 김건희 여사 특검법이 계속해서 거론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과 관련해서도 소환이 상당히 이 국민들을 뭐 설득하는데 좀 영향을 줄 수도 있을 것 같고, 그렇게 본다면 이창수 중앙지검장이 이걸 다 불식시키기 위해서 소환도 할 수 있다. 수사는 신속히 하겠다. 그러면 상당히 이런 논란들을 억척을 일순간에 좀 정리가 될 텐데 그렇게 하지 않는 이유는 뭘까요? 저는 이창수 지검장이 김건희 여사를 소환할 가능성은 뭐 없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소환할 가능성이 있다고 한다면 바꾸지 않았겠죠. 그래서 안 바꾼다라고 보고요. 왜 이거 인사를 통해서 수사를 빨리 하려고 한다라고 하는 의견에 대해서 답을 드리면, 그게 만약에 맞다라고 한다면 무혐의 처분을 빨리 할 것 같다. 제 생각이고요. 그다음에 우리 윤석열 대통령이 보여준 게 있어요. 조국 전 장관에 대해서 수사를 했죠. 그리고 그 부인에 대해서도 수사를 했고 딸에 대해서도 수사를 했거든요. 그래서 다 기소를 했습니다.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도 수사를 했고 부인도 수사했고 아들도 수사했어요. 그럼 그냥 가족을 전체 수사했어요. 그런데 왜 김건희 여사는 예외가 되어야 되는 걸까요? 대통령의 공정과 상식을 명확히 얘기했기 때문에 이건 국민들이 납득할 수 없는 부분이에요. 부인이 명품백 받은 게 영상으로 다 나와 있는데 이걸 어떻게 소환 조사를 안 하고 그냥 넘어갈 수가 있겠어요. 이건 도덕성적인 측면에서 불가능한 거고요. 검찰에서 원본 파일, 그 명품백을 받는 원본 파일을 요구했다고 했잖아요. 영상을 말씀하시죠. 예, 영상을 요구했다라고 하는데 이게 뭐 꼭 수사를 위한 용도라기보다는 김건희 여사의 예상외의 또 상황이 발생할 수 있잖아요. 무혐의 처분을 했는데 원본 파일 나왔더니 영상에 또 다른 게 있어. 그러면 문제될 수 있거든요. 그리고 거기에 선물을 주러 왔던 사람들이 찍혀 있더라. 라고 한다면 또 다른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요. 그래서 예상외의 문제를 이번에 한꺼번에 검찰에서 털어주기 위해서 요구하는 것이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고요. 송영호 중앙지검장은 아마도 도이치모터스 수사 때문에 대면 조사를 하고 싶어 했을 거예요. 네. 왜냐하면 일단 23억이라는 수익을 얻었다는 거잖아요. 그리고 전화해서 이거 주문 내라, 이거 뭐 떨어질 것 같다더라, 오를 것 같다더라는 장모의 녹음이 있고, 그리고 장모하고 김건희 여사하고 주고받은 대화 내용이 있고, 통정거래 의혹을 말씀하시는 통정 매매죠. 통정 매매 의혹이 있기 때문에 이건 마무리 수사는 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검찰이 체면이 있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소환을 하려고 했던 것으로 보여지고, 다만 대통령실과 지금 법무부 장관의 속셈은 항소심에서 또다시 그 전주에 대해서 무죄가 나오고 그다음에 공소시효가 1단계, 2단계로 나눠졌거든요. 그래서 주포가 달라지기 전 거는 공소시효 완료됐다고 봤기 때문에 이게 다시 확정되느냐 여부를 파악하고 싶어서 그런 것 같습니다. 강 변호사는 이승훈 변호사의 설명에 대해서 어떻게 또
수사 보시는지요? 절차와 관련해서는 굉장히 좀 동의하는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번에 인사는 단순히 그 명품백 사건만이 아니라 저는 도이치모터스 사건을 계속 들고 있었던 부분, 그리고 뭐 말씀드렸지만 수원지검에 있어서도 이번에 검사장 인사가 있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대북송금 의혹과 관련해서도 전체적으로 속도가 들어가야 되는 거고, 그리고 김건희 여사에 대한 부분을 털고 가야 됩니다. 무혐의 처분을 하던 기소를 하던 이 정권이 남아있는 3년 동안에 이 사건을 가지고 계속 흔들릴 수가 있는 것이거든요. 예. 그리고 지금 진행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특검 이야기가 나오는 것이고 이게 계속 정쟁화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결국 김건희 여사가 지금 대외 활동도 오랫동안 못하다가 오늘 오찬회에 한번 나오지 않았습니까? 이러한 부분들이 국민들의 입장에서 너무 안타까운 일인 것이죠. 그래서 저는 이번 수사팀이 정말로 열심히 하고, 그리고 결과도 중요하지만 어떻게 처리를 할지도 중요하지만 이 수사 과정을 국민들께서 지켜보고 있다는 것을 좀 명심을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공감을 더 얻을 필요가 있다. 네. 자, 이거 하나 좀 여쭤보겠습니다. 서영주 네. 소장에게. 일각에서 이제 나오는 보도 내용입니다. 이창수 신임 서울중앙지검장 임기가 오늘부터 시작이 됐죠. 네. 김건희 여사 의혹 수사에 대한 내용뿐만 아니라 수원지검 성남지청장을 또 역임을 하고 네. 전주지검장으로 갔었나요? 그래서 이 이재명 대표 수사를 좀 더 신속히 하려고 하는 목적도 있는 것 아니냐라고 하는 해석이 나오는데 어떻게 보시는지. 그 해석이 정확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용산에서 이번 인사의 또 다른 배경은요. 시킨 거를 제대로 하지 왜 허튼 짓 하냐 그겁니다. 그러니까 이창수 지검장 자체가 성남FC 수사를 했었잖아요. 전주에서는 문재인 전 대통령의 사위 수사를 했고요. 이재명 문재인에 대한 수사나 하지 지난 정권의 수사나 하지 지금 대통령 내 와이프 수사를 한단 말이야. 이런 좀 심정으로 인사를 하지 않았냐라는 해석이요. 저는 솔직히 지켜보면 그 결과가 나올 것 같고요. 저는 무엇보다도 김건희 여사 수사 이창수 지검장 감당 못합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검찰총장 이원석 총장의 수사의 의지에 사사건건 막는 보도들이 이제 곧 쏟아질 것이다 예측이 가능하고요. 본인이 하려고 했었으면 벌써 본인이 자기 입장을 부임하면서 밝혔을 거거든요. 말 못하잖아요. 저는 그런 부분에서 한번 언론의 추이나 이 지검장의 입장을 한번 지켜보셨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드립니다. 정관식 대표님 이것 좀 여쭤보죠. 지금 여하튼간에 굉장히 지금 김건희 여사 네. 수사 관련해서는 검찰 인사까지 포함해서 이제 첨예하고 민감하게 돌아갑니다. 네. 근데 이제 또 한편으로는 검찰 수사가 끝이 나도 네. 또는 최상병 특검 관련해서 공수처 수사가 일단락돼도 과연 야당에서는 그냥 그걸 수긍할 것인가. 계속 특검을 할 수도 있다라는 네. 이야기가 계속 나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뭐 사실 굉장히 걱정되고 또 그 우려가 현실화될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고 봅니다. 저는 그래서 소영주 대변인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모든 수사는 신속히 빨리빨리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지금 김건희 여사를 둘러싼 여러 의혹과 관련해서도 예를 들어서 도이치모터스 관련한 것은 민주당 정권 시절에 누차 얘기하는 것처럼 1년 8개월간 했고 그 불구속 기소하자고 했는데도 이성윤 검찰총장인가요? 사인을 안 해줬다는 거 아닙니까? 네. 그 지금 나오는 명품백 관련한 것도 지금 수사가 본격화됐으니까 잠깐 좀 기다려보면 될 것 같은데 너무 예단해서 이거 이렇게 될 거다 이렇게 될 거다 말씀하시니까 저는 검찰이 이런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서라도 훨씬 더 빨리빨리 신속하게 수사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아까 얘기하신 그 이재명 대표를 둘러싼 그 수사라든가 이런 것들도 빨리빨리 좀 진행이 돼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런데 이런 그 검찰 결과가 나온다고 하더라도 야당은 수긍하기 어렵다. 분명히 이렇게 정치적 공세를 펼 거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최상병 특검과 관련해서는 지금 아직 거부권이 행사되지는 않았지만 지금 대통령이 만약에 거기서 명명백백하게 국민이 납득할 만한 그 진상이 규명되지 않는다면 내가 나서서 특검하겠다라고 공언하고 있잖아요. 예. 그래서 그 정도의 시간을 좀 지켜봐야 된다라는 것이 우리 국민의힘이 계속해서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예. 짧게 말씀드리면 네. 저기 송경호 팀이나 이원석 검찰총장이 5월 말까지 턴다고 그랬잖아요. 이보다 더 신속할 수가 있어요? 다시 물어보고 싶은 거예요. 이보다 더 신속할 수 있습니까? 15일 안에 해결을 하겠다는데 지금 인사하고 여러 가지 팀 다시 짜면 15일 훨씬 넘잖아요. 이거 신속하지 않겠다는 게 방증이에요. 상식이지 않습니까? 15일 안에 털어낼 수 있습니다. 그게 이제 약속을 했으니까 본인들이 이걸 무혐의 처분을 하든 어쩌든 간에 이원석 총장은 솔직히 얘기하면 윤석열 대통령한테 짐 덜어주겠다고 할 수도 있는데 윤석열 대통령이 이 자체가 그냥 싫은 거예요.
왜 내 배우자 수사를 하겠다고 나서는 거야. 너의 의도가 불순해. 이거고요. 저는 진짜 그 검찰의 인사가요. 결국에는 특검 인증 인사다. 특검 피할 수 없습니다. 이미 인사 자체로요. 특검 확정적 인사가 됐기 때문에 22대부터는 김건희 여사 특검은 민주당이 명분을 얻었다. 저는 그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근데 저는 지금 검찰에서 계속 이제 수사를 빠르게 해야 된다 그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예. 거기에 대해서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게 지금 민주당이랑 조국혁신당 같은 경우에는 22대 국회가 시작하고 6개월 안에 검수완박 시즌2를 마무리를 하겠다라고 지금 하고 있거든요. 최근에도 토론회를 했었고 이제 검찰에서의 수사권을 박탈을 하면서 지금 두 가지가 남아 있습니다. 경제와 부패 이렇게 두 가지만 검찰에서 직접 수사를 할 수 있고 나머지는 이제 다 경찰에서 하고 있는데요. 저는 검수완박이라는 것은 그동안에 계속 민주당에서 이야기를 해왔던 거니까 뭐 그렇다라고 생각했는데 왜 하필이면 6개월이라는 이 시간을 붙여놨을까 그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거는 저는 지금 수원지검에서 조사 중에 이재명 대표의 대북 송금 의혹과 굉장히 관련이 있다라고 네. 생각을 해요. 이화영 부지사의 일단 6월에서의 판결을 봐야 되겠지만 지금은 좀 불리하게 진행이 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부분이 사실이고 지금 아직 기소조차 하고 있지 않은데 추가적으로 수사가 필요한 부분들이 있다면 결과적으로는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같은 경우 지금 거대 야당이기 때문에 22대 국회 시작하면 바로 뭐 기소청을 설치를 한다든지 뭐 이런 형태의 입법을 진행을 할 것이 좀 확실시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럼 검찰이 대한민국 검찰의 마지막 총장이 이완석 총장이 될 수도 있는 것이죠. 더 이상 수사할 수 있는 어떤 시간 자체도 굉장히 짧다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그런 의미에서도 수사를 좀 빨리 마무리를 해야 된다라는 생각도 알겠습니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성훈 변호사께서 하시고 싶은 말씀 하시고요. 그리고 이제 일부가 마무리되어가는 시간이라서 이걸 하나 여쭤봐야 될 것 같습니다. 최상병 특검법과 관련해서는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또 전망도 나오고 있는데 윤호중 의원이 더불어민주당 소속입니다. 민주당 헌법개정특별위원회 위원장이죠. 기자회견에서 대통령의 거부권을 제한하고 대통령도 국회의장처럼 당적을 가질 수 없도록 하는 원포인트 개헌을 제안했는데 이건 어떤 의미가 담겨 있다고 보시고 이게 실제로 법이 통과돼서 원포인트 개헌이니까 헌법을 바꾸는 거죠. 그죠? 이게 가능한 일인지 좀 여쭤봅니다. 저는 뭐 가능하다고 보고요. 87년 이후로 헌법이 한 번도 개정된 예. 적이 없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지금 현 시대를 반영하지 못하는 구시헌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개헌을 하는데 전체적인 개헌을 하려고 한다면 뭐 서로 간에 이견이 많아서 안 될 수 있습니다만 지금 거부권 같은 경우는 벌써 윤석열 대통령이 9번 거부권을 행사했거든요. 그래서 계속적으로 대통령이 거부권 대통령으로 남지 않기 위해서라도 거부권 제한 정족수를 좀 바꿔야 되지 않겠느냐. 그리고 국회의장에 대해서는 자꾸 중립을 요구하고 있습니다만 대통령에 대해서는 중립적이지 못하잖아요. 사실상. 그래서 당적이 없어야 되는 것이 아니냐. 이 정도 수준에서는 충분히 여야가 논의해 볼 만한 사안이라고 생각되고요. 네. 그리고 뭐 지연된 수사는 정의롭지 못하다고 하잖아요. 수사를 계속적으로 지연시켜 놓고 나서 수사 결과 지켜보자라고 하는 것은 결국에는 특검을 거부한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최경규 부산고검장이 오늘 그 말 했더라고요. 최경규 부산고검장. 그러니까 지금 이번에 사표 쓴. 그러니까 이제 서울중앙지검장이 송경호 서울중앙지검이 부산고검장으로 가면은 그렇죠. 사직을 하게 되는 거네요. 그렇죠. 그분이 그 말을 했더라고요. 청렴하지 못하면 못 받을 게 없고 부끄러움이 없으면 못할 짓이 없다. 이런 발언을 굉장히 세게 하셨던데 네. 지금 아마 명품백을 대통령 부인이 받은 것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수사를 신속하게 하겠다고 했더니 인사조치해버린 것. 이런 부분을 아마 비판했을 것으로 보여지고요. 네. 대통령실이 좀 바뀌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정관희 대변인께 요거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네. 이게 상당히 보도에서 거론이 되고 있어서 그런데 혹시라도 청취자분들이나 우리 국민들께서 좀 이해를 잘 못하고 있는 부분이 혹시라도 있다면 설명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이번에 인사단행이 일종의 한동훈 라인을 좀 무력화하기 위한 시도가 아니냐라는 의견도 나옵니다. 네. 분석도 나옵니다. 그 부분은 어떻게 보시는지. 뭐 저도 언론 보도나 아니면 검찰 내에 있는 분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뭐 그렇게 해석할 수도 있는 부분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네. 뭐 지나치게 의미를 부여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근데 아까 제 거부권 관련해 갖고는 제가 한마디만 꼭 해야겠습니다. 예. 거부권을 대통령에게 준 것은 우리나라 이 헌법 체계에 갖고 있는 삼권 분립의 아주 중요한 장치거든요. 근데 지금처럼 국회를 지금 범야권이 192석. 어쩌면 뭐 다음 선거에서는 더 잘해서 200석 가질 수도 있겠죠. 그래서 국회가 지나치게 입법 독주할 수 있는 걸 막을 수 있는 최소한의 권한인데 예. 그거를 막 민주당이 원한다고 해서 바꾸자고 하는 것 자체는 굉장히 위험한 발상이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네. 오늘 저희 비대위 회의에서도 관련한 내용이 나왔습니다. 이런 위헌적 발상에 대해서는 절대 동의할 수 없고 이것이 뭐 지금 가진 의석수로 봤을 때 절대 통과할 수가 없는 거죠. 우리 이승근 변호사님은 통과할 수도 있다고 맞습니다. 생각하셨는데 맞아요. 지금 예. 상황에서 받아들일 수 없는 겁니다. 이 변호사님. 그러니까 지금 이런 현상들이 좀 실은 낯설잖아요. 근데 지금 실은 대통령이 권력을 좀 남용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반발작용으로 일어난다. 예를 들어서 대통령도 0.72% 정도 차이로 이겼잖아요. 73%입니다. 73%. 근데 모든 행정 권력을 가지고 자신의 뜻대로 그냥 하는 거잖아요. 일방적으로. 근데 국회도 보면 192석을 가진 야당에게 공정하게 해라, 중립적으로 해라라고 하는 것 자체가 저는 요즘 추세에는 전혀 맞지 않는다. 그래서 야당도 할 수 있는 부분은 최선을 다해서 국민이 예. 다수 의석을 준 민의를 반영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짧게만 강 변호사께 여쭤보겠습니다. 저 아까 하고 싶은 얘기가 좀 있는데. 네, 요거 질문에 답변을 먼저 해주시고요. 말씀하시고 싶은 내용들 2부에 가서 더 하시고 왜냐하면 이 부분이 좀 중요해서요. 네. 자, 대통령의 거부권을 제한하는 것도 상당히 이거는 좀 헌법적으로 초헌법적인 네. 발상. 의회의 또 권력 행사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이제 문제는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이 자주 행사하다 네. 보니까 그게 이제 국민 여론상으로 부담되는 부분인데 이걸 돌파할 수 있는 방법은 뭐가 있을까요? 그러니까 그게 문제인 거죠. 지금 서로 간의 협치가 전혀 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입법 폭주가 일어나는 것이고 입법 폭주 이후에 대통령은 헌법상에 할 수 있는 것이 제2요구권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제2요구권을 행사하고 있는 것. 여기에 대해서 민주당 입장에서는 이번 21대 국회에서 만약에 재의결이 되지 않는다면 뭐 22대에 가서도 같은 법안을 또 내겠다. 이게 법상으로는 다 가능한 거잖아요. 예. 이게 결과적으로는 서로 간에 정치를 하고 있지 않고 법률만 해석을 하고 있는 이런 상황이라고 봐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자, 더 하시고 싶은 이야기 있으실 때 2부에서 못다한 이야기가 있으면 더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토론이 진행되는 동안 청취자분들께서 많이 의견을 보내주셨습니다. 어떤 의견인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정의진 문자캐스터. 네, 지금까지 청취자 여러분이 보내주신 문자들 소개합니다. 9449님, 수사 중인 담당자를 바꾸는 것 자체가 잘못된 거라고 생각됩니다. 3251님, 국민들 눈치를 전혀 보지 않은 인사라고 봅니다. 인사 발표와 동시에 당연히 야당과 여론이 들끓을 거 알았을 텐데 단행을 했다는 게 놀랍습니다. 야권과 국민의 의심의 눈초리도 법무부는 받아들여야 합니다. 9449님, 회사는 인사로 말한다라는 말도 있죠. 그만큼 인사는 많은 의도를 내포하고 있는 행위인데 검찰 인사에 의도가 없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김건희 여사 수사가 인사에 영향을 받을지 여부는 앞으로 지켜봐야 알겠죠? 국민들이 지켜보고 있다는 걸 명심하고 이번 기회에 빠르고 철저하게 수사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반면 이런 의견도 보내주셨는데요. 6509님, 검찰총장과 법무장관, 담당 지검장도 모두 수사는 진행한다는 건데 수사 결과를 지켜보면 어떨까요? 수사 결과가 나오기도 전에 결과의 의구심부터 내놓는 게 필요합니다. 핸드폰을 끌 때님, 야당의 온갖 특검 발의 주장도 눈살 찌푸리게 합니다. 아예 검찰 조직을 없애고 특검 조직을 따로 만들면 어떨까요? 강릉에서님, 새로운 국회의장이 선출됐다니 곧 22대 국회문이 열리나 봅니다. 제발 정쟁 싸움이 아닌 민생 우선 국회가 되길 기대합니다. 하지만 보도되는 내용들을 보면 22대 국회는 더 강대강으로 갈까 우려스럽습니다. 라고 보내주셨네요. 네, KBS 열린 토론, 이 시간은 영상으로도 생중계하고 있습니다. 유튜브에 들어가셔서 KBS 1라디오 또는 KBS 열린 토론을 검색하시면 지금 바로 토론하는 모습 보실 수 있습니다.
방송을 듣고 계신 여러분이 시민논객입니다. 계속해서 청취자 여러분들의 날카로운 시선과 의견 보내주세요. 지금까지 문자캐스터 정희진이었습니다. 세상을 바꾸는 질문, 열린 토론이 시작합니다. KBS 열린 토론은 언제나 열려 있습니다.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9730 그리고 KBS 어플리케이션 콩으로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KBS 열린 토론 2부 이어가겠습니다. 스튜디오에 정광재 국민의힘 대변인, 강전의 변호사, 서용주 맥 정치사회 연구소장, 이성은 변호사 네 분과 함께합니다. 자, 오늘 무엇보다도 깜짝이 아니라 깜짝 놀랄 수밖에 없었던 것이 그 10명 중 글쎄요 10명 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 같은데 다들 추미애 당선인이 국회의장으로 가는 수순으로 이렇게 네. 봤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속보를 보고서 에이 오늘이 만우절인가 막 이렇게 이야기하는 분도 있고 물론 이제 우원식 의원은 우원식 나름대로 그렇게 지지를 받을 만한 근거가 있었겠지만 그런데 네. 또 하나 깜짝 놀랄 일은 서용주 맥을 짚으셨어요. 네, 맥을 제대로 짚었습니다. 소장은 정확하게 우원식 의원을 예측을 했습니다. 네, 국회의장으로. 그렇습니다. 자, 이 깜짝 놀랄 만한 게 무려 25표 차이가 납니다. 어떤 이유입니까? 일단 뭐 25표 차부터 정정하고 들어가면 민주당 공보국에서 25표는 근거 없는 보도다. 예, 얘기를. 근데 왜 그 표 결과 발표 안 합니까? 그냥 과반 이상이다라는 것이고 지금 현재 이제 강성 지지층에 과열된 상황에서 치러졌기 때문에 이 표 차이 부분들이 표를 25표잖아요. 그럼 25표 색출 작업 나설 거 아닙니까? 안 그러겠어요? 벌써 지금 당원 게시판에는 색출하자고 얘기가 나옵니다. 예. 왜 무기명으로 했냐? 기명으로 해라. 떳떳했으면 우원식 의원 뽑은 사람들 나와라. 이렇게 지금 나오고 있기 때문에 25표는 사실상 밝힌 바가 없어요. 게시판이 시끌시끌하군요. 시끌시끌합니다. 제명인의 마을 당 게시판도 그렇고요. 예. 뭐 하여튼 뭐 그걸 좀 설명을 좀 드리고요. 왜 이런 결과가 나온 겁니까? 일단 이제 통상적으로 구도와 패턴 부분인데요. 추미애 당선인 자체가 결국에는 너무 좀 과유불급적인 부분들이 초래한 부분들이 있다고 봐요. 그러니까 이게 당심은 추미애가 확실했습니다. 추장군이라는 멸칭을 얻어서 당원들은 추장군이 무조건 되는 거다라고 됐는데 정성호 의원과 조정식 의원, 우원식 의원이 나오면서 특히 정성호 의원이 명심 부분으로 원인을 받으면서 이 말하자면 강성 지지층이 정성호 의원을 좌표 찍어서 수박으로 지정을 한 겁니다. 왕수박이라고 그랬어요. 그다음에 나중에는 왕수박이 됐죠. 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촉발이 되니 결국에는 이게 이제 박찬대 원내대표가 나서는 조금 우스꽝스러운 꼴이 나왔죠.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원식 원내대표가 마지막까지 뛰었어요. 이게 두 분은 정리가 됐잖아요. 그러니까 정성호 의원이나 조정식 의원이 동시에 3명에서 단일화가 됐다면 이 부분들은 우원식 의원이 상당히 이길 수 있는 건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우원식 의원이 결국에는 이 나머지 추대 방식으로 갔던 추미애 의원의 방식에서 유일하게 남아서 이제 덤볐을 때 이 부분이 이제 표계산이 됐던 거죠. 첫 번째, 추미애 당선인 같은 경우는요 대권 불출마 선언을 못했습니다. 안 했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제가 늘 얘기했어요. 추미애 당선이 국회의장 정말 확정적으로 박으려면 대권 불출마하십시오. 아니 명심을 주장하는 것을 진정성은 대권 불출마를 하면 명심이 먹힐 것이다. 잠깐만요. 네. 국회의장이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데 대권 불출마 선언을 안 했다는 것은 대선에도 나갈 수도 있다고 판단을 하고 생각을 했다는 걸로 봐야 될까요? 그게 이제 요인으로 작용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당원들은 그런 거 지금 거두절미하고 무조건 강력하게 추미애 당선인이 해서 윤석열 정부와 강하게 맞서게 싸우고 이재명 대표를 국회의장으로서 보호해서 선명성을 보여주라. 단순하게 그냥 간 거예요. 예. 근데 중요한 거는 의원들이 투표하잖아요. 22대 당선자들이 했을 거 아닙니까? 예. 그분들은 정확하게 보면은 아니 이재명 대표가 다음 대선 차기주자가 돼야 되는데 알겠습니다. 결국에는 이제 추미애 당선인 자체는 결국엔 걸림돌이 될 거라고 판단한 것이다. 이 변호사님 알겠다고 하니까 또 끊어야겠네. 많은 사람들이 고개를 갸우뚱거리고 또 갸우뚱거릴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박찬대 원내대표가 이른바 찐명 메시지를 조정식 의원 그리고 정성호 의원에게 전달해서 교통정리를 했단 말이거든요. 그래서 심지어는 어떤 사람들은 우원식 의원은 버젓이 후보로 나오는 이유는 뭔가 이미 교통정리가 됐다는데 그런 이야기까지 나올 정도였거든요. 그런데 이재명 대표는 결과를 듣고서 그것이 당심입니다. 이렇게 또 이야기를 합니다. 이거 어떻게 해석이 되면 그러면 박찬대 의원의 역할은 뭐였고 그것을 받아들인 정성호 의원과 조정식 의원의 판단은 뭡니까? 그러니까 제 이제 개인적인 판단으로는 박찬대 의원이 그렇게 적극적으로 뭐 추미애 의원을 밀기 위해서 조정식 의원이라든가 정성호 의원을 만난 것 같지는 않아요. 예. 단지 좀 순리대로 갔으면 좋겠다라든가 이렇게 싸움, 그러니까 굉장히 확전되기를 원하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또 이재명 대표의 연임 문제도 있기 때문에 의장 선출이 너무 이렇게 싸우는 방식으로 가서는 안 될 것 같아서 그걸 좀 다독거리고 싶었던 생각은 있겠습니다만 추미애 전 지금 당선이죠. 추미애 당선인한테 밀어주려고 그랬던 것 같지는 않다. 그리고 친명, 찐명으로 보자면 오히려 추미애 당선인이 또 제일 멀어요. 그래서 언론에서 오히려 좀 프레임인데 언론에서 추미애 당선인을 국회의장으로 원하지 않았나. 그래서 지금 윤석열 대통령하고 각을 세워서 좀 실수를 유발해 주기를 원하지 않느냐 이런 좀 그런 프레임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민주당 국회의원들이 얘기를 해보면 아무래도 추미애 당선인에 대한 리스크 문제가 좀 있었어요. 추미애 전 장관이 국회의장이 됐을 때 혹시라도 예전처럼 너무 각을 세우고 싸우다가 실수를 하지 않을까라고 하는 우려도 있었고요. 예. 또 다른 견해는 추미애 전 장관이 국회의장 됐어도 국회의장이야 그냥 의사봉 두드리는 건데 크게 뭐 실수를 하겠어 라고 하는 생각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 고민이 있었지만 국회의원들이 뽑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국회의원 후보는 권리당원들이 뽑기 때문에 당심이 굉장히 미칠 수밖에 없었는데 이번에는 당심이 그렇게 미치지 못했고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말씀만 드리면 추미애 전 장관의 대권 출마 여부에 대해서는 별로 걱정하지 않았다는 얘기들도 좀 있더라고요. 아니에요. 그게 제일 중요했어요. 서영주 소장에게 하나 질문하고 정광재 대변인으로 넘어갑니다. 자, 또 궁금한 것은 우원식 의원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네. 이재명 대표가 형 원식이 형이 딱 국회의장 감이야. 네. 그래서 막 혼돈스럽습니다. 이게 박찬대 원내대표의 역할은 뭐였던 것이고 그다음에 우원식 원내대표에게 이재명 대표가 한 이야기는 뭐였던 것이고 그러면은 정확하게 밝혀지지는 않았지만 하여튼 보도의 일부 보도에는 20표 이상 차이가 났다고 하는 우원식 의원을 국회의장으로 선택한 민주당의 표심은 주로 친문 쪽이었나 이런 이야기도 나오는 것은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이게 초선이 73명입니다. 그러니까 73명의 초선들은 전반적으로 저 추미애 당선인한테 다 쏠렸다고 분석을 하는데 예. 그러니까 재선 이상급은 친문 그룹이 많아요. 그다음에 4선 이상급은 추미애 당선인과 많은 의정 활동을 했기 때문에 추미애 당선인이 OOC예요. 아웃 오브 컨트롤입니다. 그걸 알아요. 컨트롤이 안 되는 정치인이라는 거기 때문에 재선 이상은 추미애 당선인한테 안 가요. 그러면 초선에서 움직였던 소리거든요. 그러면 초선은 어떤 판단을 했냐면 그거예요. 결국에 이게 이재명 대표의 어떤 마음이 전달되지 않았지만 아까 똑같습니다. 대권 가도에 걸림돌이 되겠다. 리스크하다고 보는 것이고 그다음에 이제 추미애 당선인이 의장이 되면 그동안 나경원 의원이 그랬지만 이 여의도의 대통령이 이재명이 돼야 되는데 여의도의 대통령이 추미애가 될 공산이 커요. 그런 우려들을 충분히 했다고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번 결과가 이재명 대표에게는 명분도 챙기고 실리도 얻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명분은 개딸에 대한 비판을 피했고요. 실리는 본인의 대선 어떤 경쟁자로서의 국회의장의 큰 지위를 얻어서 튀어나갈 수 있는 추미애 당선인을 일단은 제꼈다라는 측면에서는 뭐 이재명 대표는 나쁘지 않은 결과 같아요. 언론사 출신의 정광재 대변인 쪽으로 갑니다. 네. 자, 많은 사람들이 예상하지 못했던 하지만 서영주 소장은 맥을 짚었던 그 우원식 의원이 이제 전반기 국회의장 될 가능성이 이제 절대적으로 높아졌다고 봐야 되겠죠. 뭐 기정사실화된 거죠. 어떤 인물입니까? 그리고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우원식 의원이 당선 일성으로 권력 구조 개편 문제랄지
입법부와 상권 분립을 분명한 내용 등 여러 부분들의 개헌안에 당연히 담겨야 된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네. 성향이라든지 이런 걸 볼 때 어떤 국회의장으로 해석을 할 수 있을까요? 아까 그 과유불급이라는 말씀하셨잖아요. 저도 추미애 당선인이 이번에 국회의장이 되지 못한 건 과유불급이었다. 그러니까 명심이 당심이고 당심이 민심이다. 이렇게까지 했었던 건 좀 과유불급 측면이 있다라고 하나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또 하나 친문 쪽에서 추미애 당선인에 대한 비토표를 많이 던졌을 것이라는 것은 예. 여기 계신 분들뿐만 아니라 모든 분들이 비슷한 류의 그 판단을 하실 거라고 생각됩니다. 왜냐하면 윤석열 대통령 탄생 1등 공신이 추미애다라고 하니까 내가 아니라 문재인 대통령이다라는 요지의 얘기를 한 이후에 친문으로부터 이제 이 추미애 그 당선인은 굉장히 멀어진 측면이 있거든요. 예. 아까 말씀하신 재선 의원들 이상으로는 그 친문 정치인들이 꽤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예. 우원식 의원이 81학번이에요. 연대 출신이고 그 학생운동을 오래 했었었고 그 민주당 내 개가 있죠. 민평계인가요? 예. 민평련이라고 하죠. 민평련. 김근태 전 의원의 맞습니다. 라인입니다. 예. 그쪽을 대표하는 정치인으로 지금 5선 의원까지 했는데 이분이 그 일성으로 한 얘기는 국회가 할 일 해야 된다. 그 국민의 뜻을 잘 받겠다. 여기까지는 아주 원론적이었다고 생각하는데 중립이 몰 가치는 아니다라는 말씀을 하셨고 예. 그런 것으로 유추해 봤을 때 앞으로 22대 국회가 범야권 192석을 무기로 앞으로의 이 국정 운영과 대국회 관계가 대통령실로서는 상당히 까다로울 수밖에 없겠다라는 예.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서영주 선생 어떻게 보십니까? 네. 중립적이지 않을 것이다라고 일단은 우원식 국회의장이 된다면 예상을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중립이 기계적 중립하지 않겠다는 소리예요. 그러니까 최대한 중립을 지키되 그러니까 민의전당이 뭡니까? 입법부가 민심을 대변하는 곳이잖아요. 예. 그래서 그냥 여당 눈치 보고 야당 눈치 보고 하면서 기계적 중립하지 않고 국민이 원하는 것들 거기에 대해서는 의장이 의지를 가지고 하겠다라는 것 그런 표현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남아있는 시간은 여러분들이 많이 또 궁금해하는 주제가 있었어요. 바로 한동훈 전 장관입니다. 한동훈 전 장관 관련해서 네, 좀 편치가 않나요? 한동훈. 네. 사례가 들린 거죠.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을 생각하니까 갑자기 목이 메어서. 네, 제가 괜찮으신 거죠? 최근에 그 뿔테 안경을 바꿨더니 한동훈 비대위원장을 이제 좀 따라한 거 아니냐라고. 친한계로 아닙니다. 지금 잠시 안경이 교체가 있는 상태라 그런 겁니다. 알겠습니다. 네. 지금 중요한 KBS 토론이니까요. 네. 사적인 이야기는 조금 자제해 주시고요. 자, 먼저 강전의 변호사. 네. 한동훈 전 위원장 또 당에도 법률위원으로 역할을 하고 계시니까 네. 대체로 지금 출마 가능성을 높게 봐야 될까요? 불출마 가능성을 높게 봐야 될까요? 그 부분부터 먼저 좀 여쭤본다면 또 그리고 그 이유는요? 저는 일단은 뭐 출마 쪽에 무게추는 이미 기울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하고 각종 이제 여론조사가 가장 그 큰 부분 아니겠습니까? 여론조사를 봤을 때 지금 여기서 구체적인 수치까지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당내에서 국민의힘 지지자층에서는 한동훈 위원장이 거의 과반에 달하는 이 정도의 압도적 1위를 하고 있고 예. 그리고 국민 전체로 했을 때에도 유승민 전 의원과 한동훈 위원장이 그 오차 범위 내에서 1위를 지금 겨루고 있는 이런 상황이거든요. 이게 예. 제가 본 게 지난주에 있었던 여론조사인데요. 이런 것들을 봤을 때 그리고 한동훈 위원장이 본인이 법무부 장관직을 내려놓고 바로 여의도 정치에 뛰어들었을 때 이미 이분은 총선 이후에 본인의 인생을 생각하기 어렵다라는 이야기를 했고 그리고 계속적으로 정치를 하겠다는 의사는 피력을 하고 있지 않았습니까? 예. 그렇다면 이번 전당대회 과정에서 저는 나올 것이라 생각하는데 나오는 과정에 총선 참패의 책임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 이것들이 지금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것이죠. 백서에서도 평가 항목에 있어서 너무 한동훈에게 개인에게만 책임을 전가하는 것이 아니냐 이런 이야기들을 하는데 저는 뭐 전당대회 룰 개정 이야기도 나오지만 이미 당원들께서는 이번 총선의 책임이 한동훈에게만 있지 않다는 것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이해해주고 계시는 것이 여론조사로 나오고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압도적 1위로 나온다는 것이 바로 그런 뜻이라고 생각하는데요.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대통령과의 관계를 어떻게 할 그 부분이 것인가. 사실 제일 궁금합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대통령실에서 오찬 초청을 했지만 가지 않지 않았습니까? 저는 예. 이 부분이 본인이 그 당시에는 아직 건강이 회복되지 않아서 거절을 했다라고 하지만 지금 보면은 뭐 도서관도 가고 다른 사람들도 만나는 것을 보면은 식사 한 번이 완전히 불가능할 정도의 몸 상태는 아니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대통령을 지금 만나지 않고 있다라는 것, 그리고 기자회견에서 대통령은 언제든 만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도 만나지 않는다는 것은 한동훈 위원장 스스로가 대통령과의 관계에 있어서 본인의 스탠스를 어떻게 해야 될지 아직 결정하지 못했다라는 뜻이 아닌가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불가원 이야기가 나와서 그런 것 같은데 이성훈 변호사가 보기에는 자, 총선 결과가 나온 지 얼마 지나지 않았습니다. 한동훈 전 위원장의 전당대회에 등장 여부, 그리고 실제로 이제 등장했을 때는 지난 총선에서 2조 심판 이야기를 많이 했기 때문에 22대 국회 개원과 동시에 한 전 위원장이 재등장한다면 야권의 공세는 더 강해질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시는지요? 뭐 당연히 야권의 공세는 강해지겠습니다만 총선 참패의 책임을 윤석열 대통령한테 있는 거 아닌가요? 다 국민들이 그렇게 생각하고 있잖아요. 그런 점에서 그렇게 총선 참패 책임 때문에 한동훈 전 장관이 어려운 시기는 아닌 것 같다. 또한 저도 이제 나온다고 생각하는 게 이번에 아니면 할 게 없지 않나요? 지금 검사도 그만뒀고 수사도 할 게 없는데. 네, 도서관은 가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도서관에서 책만 계속 볼 수도 없고 그래서 결국에는 보궐선거에 또 뭐 국민의힘에서 공천 주지도 않을 것 같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여론조사를 봤을 때 나올 것 같다. 예. 근데 이제 문제는 윤석열 대통령한테 실망을 너무 많이 했잖아요. 대통령 만들어놨더니 아직도 수사만 하고 있다 이런 비판이 많아요. 그러면 한동훈 장관도 그 이미지를 저는 안 벗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면 홍준표 대구시장의 비판처럼 뭐 셀카놀이하고 이런 게 아니라 진짜 정치를 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된다. 그리고 대통령과는 각을 세울 수밖에 없죠. 대통령이 변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각을 세우지 않으면 한동훈 장관은 역시나 윤석열 대통령의 아바타가 될 수밖에 없고 한동훈 장관이 나올 이유가 없어요. 수평적 당정 관계를 만들어야 되는데 한동훈 장관이 당대표하면서 수직적 당정 관계가 계속 유지된다면 한동훈 장관의 정치 인생이 어렵죠. 그래서 어차피 나올 거면 각 세우고 하셔야 될 것 같다. 네. 그 방법 외에는 없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방금 전에 강전의 변호사가 인용을 한 조사 결과입니다. 오늘 소개되는 모든 조사는 중앙선거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뉴시스가 에이스 리서치에 의뢰해서 지난 8일과 9일 무선 자동응답 조사했고요. 국민의힘 차기 당대표로 누가 가장 적합하다고 생각하는지 물어봤는데 전체 순위에서는 유승민 전 의원이 가장 높습니다. 전체 순위에서는 28%, 2위는 한동훈 26%인데 국민의힘 지지층에서는 한동훈 48% 가장 높고요. 그다음이 원희룡 13%로 나타났고요. 그다음이 나경원 12%로 나타났습니다. 자, 정광재 대변인에게 네. 질문 안 할 수가 없습니다. 물론 하고 싶은 말은 있겠죠. 네. 홍준표 시장도 본인의 그 돌직구를 뭐 눈치 안 보고 쏟아내고 싶은 마음은 있을 텐데 지금 총선 참패 이후에 당의 단합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한동훈 전 위원장에 대한 저격을 멈추지 않고 있습니다. 네. 당대표 하나 맡겠다는 중진 없이 또다시 총선 말아먹은 애한테 기대겠다는 당이 미래가 있겠나. 문재인의 사냥개 되어 우리를 지옥으로 몰고 간 애 밑에서 배알도 없이 또 정치하겠다는 건가. 네. 이거는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까요? 뭐 홍준표 대구시장이 워낙 독특한 캐릭터를 갖고 계시고 뭐 지난 30년간 보수 정치의 중심에 있긴 했습니다만 아주 독특한 캐릭터를 갖고 계신 거죠. 그런데 그래도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이 지난 107일간 그 비대위원장과 선대위원장으로서 굉장히 그 노력하고 헌신했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인격 모독적인 수준의 표현까지 써가면서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당의 어른으로서는 좀 부적절하다. 근데 그 배경은 역시 그래도 잠재적인 대권 경쟁자로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을 가장 크게 평가하기 때문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 건데 저는 아까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이 만약에 우리 당에 이번에 정말 호랑이 등에 탄 양상처럼 예. 당대표로 나올 수밖에 없다면 대통령과의 관계가 굉장히 중요하겠죠. 그런데 대통령과 각을 지나치게 세웠던 경우가 제가 생각하기엔 1997년도에 YS와 이회창이었고요. 2012년에 MB와 박근혜는 그래도 뭐 약간의 공존 관계를 유지했었는데 예. 결국 이회창 총재는 대선에 실패했고 박근혜 전 대통령은 대권을 가질 수 있었단 말이에요. 예. 그런 점들을 좀 염두에 두고 관계 설정을 좀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노골적으로 싸우는 건 좋을 일이 없다. 저는 뭐 그렇게 봅니다. 예. 서영주 맥 소장도 언론인 출신이시잖아요. 그렇죠. 이걸 어떻게 봐야 될까요? 이거 홍준표 시장의 윤홍 연대를 통한 그리고 유력한 자신의 대선 경쟁자를 찍어내므로써 사전에 지지세를 더 확보해내겠다는 전략적 발언으로 봐야 될까요? 그렇죠. 보통 정치가 이제 구도를 만들어야 세력이 생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지금 구도를 짜고 있다. 결국에는 이제 윤석열, 윤홍 아닙니다. 홍준표 대구시장의 마음에는요. 윤석열 대통령이 이미 지는 해요. 그러니까 본인의 메시지 그러지 않습니까? 부득이 모시고 있는 분이라고요. 인정하지 않아요. 네. 그다음에 문의 사냥개가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이었습니까? 그 위에가 누구였어요? 윤석열 대통령이었습니다. 모두 가기를 시전하면서 윤석열 지금 정권은 이미 진행했고 새로운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 결국에는 본인의 대권과의 구조를 지금 구도를 짜는 과정에서 나오는 발언인데 다 정치인의 이 언어는요 나중에 다 본인에게 부메랑으로 돌아오기 마련이니까 좀 상가에서 좀 말들을 가려서 했으면 좋겠어요. 네. 자 시간이 많지 않은데 궁금해하시는 분이 있어요. 이성훈 변호사께 이제 병원에 입원을 했던 이재명 대표가 오늘 첫 이제 공식 행보였었는데 연임 8월이든 전당대회에서 연임할 여부에 대해서는 명확히 답변을 안 하고 있습니다. 할 거면 할 것이다. 아니면 아닐 것이다. 그런데 상당히 유력하게 대두되고 있는데 오늘 국회의장 선거의 결과 추미애 당선인이 국회의장이 안 되면서 좀 삐거덕되는 거 아니냐라는 건 어떻게 보시는지 연임론에 대해서 어떻게 보십니까? 나설 것이다. 이재명 대표가 나서지 않을 것이다. 저는 나설 거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다른 분을 상상할 수가 없어요. 일단 압도적으로 이번 총선에서 승리를 했고 강성 지지층들의 강력한 지지가 있고 이런 상황에서 그 누가 나와서 뭐 경선을 하든 뭘 하든 마치 뒤에 있는 뭐 상황이 있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차라리 이재명 대표가 이번 국민의 민의를 받들어서 리더십을 가지고 열심히 해서 국민의힘과 차별을 하고 차기 대선에서 승리할 수 있는 길로 가는 것이 정리해 주시고요. 오히려 올바른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저는 강재림 변호사한테 35초 드리겠습니다. 네. 이재명 대표 나와야만 한다. 왜냐하면은 본인 당대표 2년 하는 동안에 연임을 했을 때 분명히 지금 사법 리스크 중에 한 개 정도는 판결이 날 거거든요. 그리고 일부라도 유죄가 나온다면 본인이 당대표 아니라면 이 당 계속 이끌어갈 수 없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본인이 나와야만 하는 상황이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더 하시고 싶은 말씀이 있을 것 같은데 네 분 토론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KBS 열린 토론 이것으로 모두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토론해 주신 네 분 정광재 대변인, 강재림 변호사, 서영주 맥 소장 그리고 이성훈 변호사 네 분과 함께했습니다. 지금까지 KBS 열린 토론 배종찬이었습니다.